네, 안녕하십니까. 리뷰 강의를 진행할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영입니다.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전년도 대입 결과에 따른 수시 지원 전략이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전년도 결과를 충분히 분석 결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지금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께서는 이 자료가 어떤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배재고등학교 3학년 부장으로 근무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학지도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믿을 만한 그런 자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형별로 지원 및 성적 분포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제가 자료는 밑에 그 센진학 프로그램을 참고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대부분의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그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수시 상담을 위해서 센진학 프로그램이라는 수시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10만 건이 훨씬 넘는 그런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다고 제가 모든 자료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전형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전형별 또 등급대별 성적 또 지원 분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대학별로 몇 군데만 골라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전형별 지원 및 성적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2022 수시전형 진학지도 길잡이라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책자를 참고를 했고요. 자료 건수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15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재작년에는 15만 9천 건 정도 되는데요. 실제 수시 합격 건수를 보게 되면 작년에는 한 2만 3,876건, 재작년에는 2만 4,452건으로 지원자 대비 합격률을 보게 되면 약 15.2% 또는 3% 정도를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지원 대비 합격률을 보게 되면 지금 2018학년도 같은 경우는 12.5%, 2019학년도는 13.9%, 그리고 2020학년도는 15.3%, 그리고 작년에 15.2%로 작년과 재작년이 거의 비슷한 그런 합격률을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그 데이터의 어떤 싸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대부분의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자료를 충분히 참고해서 아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참고로 수시를 6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6번 지원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친구는 다 6개를 다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합격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6건 중에 하나만 합격을 해도 사실은 16.7%인데요. 거의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거의 15.2%니까 상당히 근접했다. 즉, 한 건 정도는 합격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기준인데요. 자료의 기준을 보시면 4개의 전형 요소, 즉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빨간색으로 제가 적성 전형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적성은 올해 이제 선발하지 않지만 이 적성 전형을 지원했던 학생들이 어디로 과연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원 내 전형 기준으로만 했고요. 그래서 고른 기회 전형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또는 수능 성적이 없는 경우도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이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작업을 했고요. 교과 성적은 인문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 자연 같은 경우는 국수 영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고요.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의 평균 등급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2022 대입 센진학 수시 전형 진학지도 길잡이라는 책자를 참고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2015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거 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왜 2015가 나왔느냐?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입시에 변화가 생긴 그러한 또 첫 해이죠. 특히 그 수능에
어떤 그 선택 교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인문계열 학생들이 뭐 수학을 응시를 할 때, 수학 영역을 응시를 할 때 확률과 통계 또는 미분과 적분 또는 뭐 기하 이 세 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응시를 할 텐데요. 이미 3월 모의고사와 3월 학평과 그리고 6월 모평을 통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택한 상당수의 확률과 통계 이 영역에서 이 교과에서 많은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크게 분발하지 못했죠.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어쨌든 작년에는 인문과 자연을 구분해가지고 수학, 가형, 나형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응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응시한 내용을 가지고서 또 별도로 성적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택 교과를 나눠서 했지만은 성적 처리는 한꺼번에 하는 그러한 수능 첫 해이다 보니까 제가 2015권 한번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올해도 2015와 같은 형태처럼 이렇게 약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입시가 변화가 되면은 사실은 지원자들의 어떤 유형도 이렇게 막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입시 변화가 있어서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2015와 2021, 6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 2015 같은 경우 보시면 어때요? 논술이 뭐 거의 절반 정도 됐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이 상당히 적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종합 전형이 논술을 드디어 위로 올라섰죠. 논술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것을 자료를 보셔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합격률을 볼까요? 전형별 지원 대비 합격률도 보게 되면 2015와 2021 보게 되면 사실은 다른 건 큰 차이는 안 난 것 같아요. 뭐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모집 인원도 적고 그리고 인원도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6년 전부터 합격률이 뭐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뭐 선발 인원도 전체 모집 인원의 한 4% 정도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자는 많은데 합격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또 경쟁률도 워낙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종합전형이 좀 더 분발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좀 더 선발하는 것도 좀 많이 선발도 하지만 특히나 종합전형으로 또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또 그 6년 사이에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종합전형에도 합격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와 같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교과전형인데요. 사실 교과전형은 동반 상승이라면 교과전형은 오히려 떨어진 형태를 보이죠. 사실 교과전형이 예전에 비해서 합격률이 좀 더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건 아마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학생들의 학령 인구가 저하되면서 즉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인원이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네,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은 등급을 받는 인원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등급 학생들이 점점 없다라는 거죠. 상위 등급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위 등급 학생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합격률은 좀 더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죠, 교과 전형이요. 나머지는 다 거의 다 그 논술 전형이 좀 떨어지고 교과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종합과 적성은 좀 올라오는데 적성은 이제 적성을 봤던 친구들이 이제 어디로 움직이느냐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논술이나 또는 교과, 학종으로 이제 골고루 갈 텐데요. 대체적으로는 아마 성적대를 보게 되면 논술로 많이 이동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교과전형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지금 고려대부터 국민대까지 인문계열 좀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요. 아무래도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만 응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보다는 경쟁률은 좀 더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높지는 않죠, 경쟁률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이제 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낮은 편이죠. 이거는 어쨌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그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형에서 이 수능 최저가 좀 있죠. 물론 계열적 합평은 수능 최저가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경쟁률 자체도 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그 판단이 되면 지원 자체를 아무래도 꺼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높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연계는 조금 더 높은 학교들 좀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려대 같은 경우도 좀 높죠. 인문보다는 좀 더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사실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좀 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전보다는 물론 학령 인구는 줄었지만 줄어든 상태에서의 자연계 학생들은 조금 더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튼 대학 졸업 후에 어떤 취업과도 좀 연계가 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쪽을 좀 더 선호도 하고 그리고 자연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상위권 대학에서도 뭐 고려대라든가 또는 한양대 또는 뭐 중앙대 뭐 이런 대학들이 나름대로 어떤 교과 전형에서 꾸준하게 또 선발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문보다는 자연이 좀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전형을 보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서울대부터 지금 국민대까지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중에서 고대가 가장 좀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서울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뭐 종합전형 그러면 사실 워낙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내고 싶고 또 가고 싶기도 한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뭐랄까요. 섭분리 좀 넣기도 좀 그렇죠. 그리고 뭐 철저하게 서류라든가 또는 면접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은 되는데 내신은 충분히 되지만 나중에 면접에 가서 내가 면접 방어를 잘 못할 것 같다. 뭐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는 뭐 면접은 되지만 또 성적이 또 안 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좀 높은 편인데요. 고려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저를 좀 내가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뭐 나름대로의 그런 기대감이 좀 있죠. 특히 그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올해는 인문과 자연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뒤에 가서 다시 고려대의 이 올해의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전망을 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고려대는 올해 입시에서 특히 인문계열에서의 어떤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좀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연 보시면 자연도 좀 약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연도 역시 서울대 또 연세대 고려대 이 세 개 대학은 뭐 빅3이지만 똑같이 인문계와 같이 그런 형태로 경쟁률의 어떤 변화가 비슷한 형태를 띄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우리 남수장님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논술 전형은 사실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워낙 높고 논술 전형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전형에서의 경쟁률은 뭐 그냥 그러려냐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과연 논술 말고 쓸 수 있는 전형이 뭘까라고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로 많이 쏠리고 또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서울권에 주로 있잖아요. 수도권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논술 전형은 정말 끊임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연대 같은 경우 작년에 100대 1이 넘어갔네요. 인문에서는. 근데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올해는 이제 수능 전에 다시 응시하다 보니까 아마 연세대 논술은 다시 좀 경쟁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도 보시면 연세대는 뭐 100대 1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뭐 50대 1, 60대 1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이 높은 경쟁률을 어떻게 내가 뚫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자연 계열 논술에서는 수학 문제 또는 과학 논술 문제, 수리 문제, 과학 논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입니다. 물론 수학만 즉 수리 문제만 즉 수학 문제만 나오는 대학도 있지만 수학과 과학이 동시에 또 출제되는 대학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 풀이를 어느 정도 제가 잘 맞출 수 있느냐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따라서 합격이
또는 합불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국 자료와 서울 자료만 한번 좀 같이 섞어서 보는데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서울에만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 그리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도 좀 이 자료 모집에 좀 도움을 줘서 결국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료까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다라고 보시는데요. 보시면은 어쨌든 서울 쪽에서의 좀 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전형 보시면 어때요? 고려대학교. 서울 쪽 학생들이 좀 많은가요? 네, 훨씬 많죠. 서울 쪽 학생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파란색이 서울 쪽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 전국인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울 쪽이 훨씬 높이 올라가 있죠. 어쨌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높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대학들은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특히 어딜까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는 전국이 좀 높죠. 예, 그 부분은 인하대 그러면은 사실은 서울권에서도 어떤 통학하기가 쉽지 않은 인천의 저쪽 끝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작용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부분도 이 경쟁률에 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그 지방 학생들이 많이 쓸 것인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원서 쓰면 좋겠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네요. 자연도 역시 서울 쪽에서는 고려대가 훨씬 더 많은 인원이고요. 역시 인하대가 지방이, 즉 전국 자료가 더 많이 지원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종합전형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네, 종합전형은 거의 전국과 서울. 이제는 뭐 서울만 다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라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와 그리고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모든 학교들이 거의 다 평준화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특목고 또는 뭐 자사고가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물론 조금 잘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작년부터 어땠죠? 작년부터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서 블라인드 처리 평가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 이득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진 거죠. 이게 특목고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와의 큰 차이가 별로 안 보인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또 교과에서의 또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일반고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종합전형. 자연을 보시겠습니다. 자연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과 서울에 있는 자료가 거의 유사한, 그런데 저쪽 인하대학교하고 아주대는 자연 쪽에서는 서울 쪽보다는 전국 자료가 훨씬 더 많죠. 아무래도 위치가 대학의 위치가 뭐 인천과 또는 뭐 수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좀 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을 좀 멀리 간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좀 꺼려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연세대학교만 지방이 좀 학생들이 더 우위를 보였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사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는 연세대만 그래도 논술을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지방에 있는 좀 우수한 학생들도 논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뭐 사실은 연세대 아니고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지방 학생들보다는 좀 더 낮은 경쟁률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연도 보시면 역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전국 자료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좀 2011학년도 그리고 2015학년도라고 같이 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과 전형이 어디서 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어디서 좀 늘어났나요? 네. 지금 202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5등급 선에서 이렇게 좀 교과 지원이 좀 더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런 현상은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어떤 학령 인구의 좀 약간 하락세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전형 한번 볼까요? 종합전형도 보면 상위권 종합전형 지원이 약간 감소됐다. 뭐 여기도 어쩔 수가 없겠죠. 어쨌든 뭐 등급 자체를 보시게 되면 지원자 성적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없어졌다. 학령 인구로 인해 가지고 감소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6년 전보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수능 입시에 변화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큰 차이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2015와 좀 비교하는 그런 걸 보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 이럴 때 변화가 될 때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공 전략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도 역시 지원 성적대가 다 내려갔습니다. 뭐 이건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인원이 많이 줄었다. 작년에 혹시 정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작년 정시는 정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죠. 거의 뭐 정원을 채우기가 급급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정원도 못 채웠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학령 인구가 2년 전에 비해서 그 10만 명 가까이가 줄어들면서 그 인원이 정말 감당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요. 학령 인구 때문에. 네, 적성 전형인데요. 적성 전형은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없어질 전형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근데 적성 전형에 쓰는 학생들 좀 보세요. 분포.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네. 4.5에서 6등급 사이가 가장 거의 제일 높습니다. 그 지원자 학생들의 그 등급대가. 그러면 거기 학생들이 어디를 많이 썼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 학생들이 가장 어디를 많이 썼을까요?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교과 전형에도 제법 분산이 돼 있고 그리고 논술 전형에도 분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또 신설되는 논술, 적성에서 신설된 논술 전형을 선발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도 적성 전형으로 모집했던 그런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자연도 거의 인문과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근데 조금 여기서는 차이가 있는 게 상위권이 좀 지원되는 것이 좀 증가됐습니다. 여기는 좀 약간 다르게.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어떤 자연계열 학생들의 좀 선호도, 이게 좀 어떤 진로와 연계돼서 이렇게 좀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역시 상위권이 약간 이것도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중상위권에서는 약간 증가가 된. 그만큼 준비가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상위권이라는 얘기는 등급대를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됐죠? 2등급부터 약 3.5까지가 거의 상당히 많이 몰리는 그런 지원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장 많이 지원도 하고 또 가장 많이 합격도 합니다. 등급대 학생들이. 제가 실제 실제 대학별로 사례를 좀 가져왔어요. 뒤에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를 것이라고 봅니다. 자, 논술 지원 전형입니다. 논술도 또 인문처럼 역시 지원 성적대가 내려갔어요. 보시면 봉우리가 보이는 데가 어디죠? 몇 등급대입니까? 네, 4.5등급대입니다. 4등급 4.5.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적성도 4등급에서 5.5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결국은 다시 또 논술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논술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도 지금 보시면 이 적성 한번 볼까요? 네. 어때요? 여기는 5등급대에서 그 클라이막스가 되죠. 최고점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4.5, 5.5 이런 정도 등급되는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전형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적성 전형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즉 이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또 한쪽에 좀 쏠려버리는, 즉 논술에 좀 더 쏠리고 또 그다음에 좀 남으면 아마 좀 뭐 교과 전형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 교과 전형이 올해 또 많이 늘었다는 점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교과 전형이 올해 약간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교과 전형에 좀 변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원자들의 전형별 지원자 성적 분포를 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 제가 이 색칠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쁘게 생겼죠. 예. 지금 보시면 그래서 노란색이 교과 전형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종합 전형입니다. 근데 노란색과 파란색이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어쨌든 교과의 영향력을 좀 더 받는 그러한 전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의 등급대가 여전히 교과와 종합을 좀 많이 쓴다. 그렇지만 교과 전형은 어디서 다시 올라가죠? 예, 5등급 되면 또 올라갑니다. 사실. 그러니까 종합 전형을 제외하고는 논술, 적성, 교과, 즉 교과, 논술, 적성, 즉 종합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의 3개 전형이 보시면 거의 5등급대에서 상당히 많은 정점을 찍고 옵니다. 물론 5등급대 학생이 가장 많기도 합니다. 5등급대 학생이 가장 많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도 좀 보겠습니다. 네, 자연도 역시 물론 상위권 등급에서 보게 되면 교과와 종합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4.5, 5등급 이런 쪽에서 거의 교과와 논술과 적성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적성 보는 저 친구들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논술과 교과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런 전형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 성적별 지원 경향을 좀 보고 그러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대학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등급에서 1.6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 거의 뭐 최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6장의 카드를 쓸 때 2015학년도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는 교과로 31%, 논술로 14.5, 적성은 거의 안 쓰고요. 종합이 53.8%였습니다. 자연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 2021 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요. 종합 전형이 70%가 넘게 썼습니다. 그만큼 이런 그 1등급 최상위권 학생들은 선택 사항이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으로 그냥 양분돼 버리는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6년 전에 했던 2015 같은 경우는 논술이라도 그러니까 그때는 고대가 또 논술로 선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기대를 했는데 논술을 쓸 수 있는 대학이 연세대밖에 없다 보니까 아예 연세대를 하나를 보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공부를. 그래서 결국은 교과와 종합으로 이렇게 양분되는 근데 뭐 월등하게 종합 전형으로 많이 지원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림으로 좀 보시면 제가 표를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과 2, 종합 4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을 교과로 쓰고 그리고 종합을 4장 쓰고 이런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15 같은 경우는 논술이 있었지만 논술이 싹 빠져버렸죠. 네. 그리고 3.5에서 4.5등급입니다. 사실 그 밑에 있는 2등급 때부터 그러니까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워낙에 쓸 전형이 많습니다. 다 씁니다. 다 써. 예,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고 논술도 쓰고 적성은 잘 안 쓰지만 아무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거의 근데 최상위권 학생과 약간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외를 시켰고요. 3.5에서 4.5등급 친구들 한번 볼게요. 3.5에서 4.5등급 친구들 보시면 2015 같은 경우 인문에 교과가 그 한 20% 가까이 되죠. 19.4니까요. 논술이 50%가 넘습니다. 논술이요. 그죠? 종합이 한 17% 정도 됐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요. 논술이 50%에서 팍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예전보다 논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미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을 자꾸 줄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발하는 인원도 적다 보니까 뭐 많이 지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또 뭐 경쟁률도 워낙 높고 이런 것들 이제 슬슬 현실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도 안 되겠구나라고 파악되면서 그나마 6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좀 10% 이상 거의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 그 떨어진 인원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보시면 종합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을 4등급도 학생들도 종합 전형 씁니다. 지금은 종합 전형을. 그래서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결과 자료 같은 거 보게 되면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합니다. 4등급도 많이 지원하고 5등급도 지원하고 6등급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묘한 게 합격하는 것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어떤 학업 역량을 보잖아요. 이제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업 역량인 부분인데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적 합성면인데 그게 다
교과와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적에 대한 영향이 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연도 마찬가지네요. 자연도 2015 같은 경우는 논술이 거의 50%가 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0%로 10% 이상 줄고 그 줄어든 인원을 다시 어디로? 네, 종합전형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형별로 어떻게 지원한다 봤더니 인문 같은 경우는 교과 하나, 논술 3개, 종합 2개로 종합이 좀 늘어난 형태가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성이 하나 들어갔네요. 적성이 자연은 왜 들어갔을까요? 네, 적성은 사실 그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논술로 하기에는 논술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좀 만만하게 좀 논술보다는 좀 더 낮은 형태, 즉 수능의 한 70% 정도의 문제가 수준이 나왔잖아요. 적성은요. 그래서 좀 더 수학을 좀 내가 조금 한다라고 하면은 적성을 자연계 적성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인원도 지금 그냥 논술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5에서 6등급이네요. 사실 뭐 4.5등급 넘어가게 되면 많이들 수시를 포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논술로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교과도 많이 씁니다. 의외로 4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이 교과 전형을 제법 쓰는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의 교과 전형보다는 지방에서는 이 교과 전형이라는 명목하에 선발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교과 전형에 면접을 갖다 또 딱 붙여놓습니다. 면접을 붙여놓으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지방대학의 경우는 특히나 더 그래요. 우리 학교에 붙어서 열심히 잘 다닐 수 있는 학생을 선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이 성실하게 우리 학교를 잘 다닐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들에게 상당히 좋은 면접의 어떤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성적이 좀 낮더라도 이렇게 교과 전형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논술도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인문은 좀 줄지 않았네요. 자연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은 여전히 4.5에서 6등급짜리들도 종합이 좀 더 늘어났죠. 물론 인문도 종합은 좀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썼던 것은 역시 6장을 쓴 카드가 교과 하나, 논술 셋, 적성 하나, 종합 하나 이런 형태로 주로 원서를 쓰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대학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려대학교,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세종대 5개 대학을 제가 일부러 샘플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제 고려대와 성균관대 이 2개 대학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희대, 동국대 좀 같이 보시고 세종대라고 해서 세종대가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대학이 아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져왔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런 대학들이 지원자 풀이 완전히 분리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약간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뭐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 합격이 많이 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성균관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가 지금 고려대나 서울대 이렇게 같이 쓰는 그러한 대학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항상 해마다 300% 가까이 되는 충원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나 서강대 같은 거 원서를 쓰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경쟁률을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경쟁률은 결국은 3분의 1 토막이 될 거니까요. 3배수 정도가 항상 충원된다는 얘기는 뭐 3분의 1 정도 쭉 줄어드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려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 보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제가 오전에 자료를 좀 먼저 드렸는데 찾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근데 자료 보는 게 좀 어려워요, 사실. 이 자료는 저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보여드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원자 수와 합격자 수가 있죠. 먼저 그걸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 수가 400명이 넘는 거의 500명 가까이가 되고요. 합격자 수도 한 2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고려대학교 무슨 전형이죠? 이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 근데 인문입니다. 인문에만 해당되는 건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약간 그 도표 같은 형태는 뭐냐면 지원자 500명 정도라고 했을 때 500명을 100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퍼센트로 만들어서 1등급에서 1.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약 31%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합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1% 내에서의 21%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전체 100으로 났다. 일단 지원자를 기준으로 100을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자 기준으로 100을 났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자료가 보일 텐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와 올해 어떻게 바뀌었느냐예요. 제가 그걸 일부러 바탕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 가지고 2021 수시와 2022 수시로 이렇게 좀 제가 이름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쟁률까지 보여드렸고요. 실제 인문계열의 작년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경쟁률은 4.9대 1이었습니다. 4.9대 1이었고요. 최저 기준은 올해와 같습니다. 세계합 5. 자, 근데 올해는 최저합 세계합 5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같은 게 아니죠. 네, 여기서 지금 큰 실수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체제가 바뀌었어요. 수능 체제가 바뀌었는데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수능 체제 부분에서. 그런데 아마 인문계에서 세계합 5를 맞추면요. 제가 볼 때는 교과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최저만 맞춘 걸로도 아마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인문계열 특히 인문계를 좀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내가 수능 체제가 맞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지원자 수와 합격자 수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 합격자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 중간값, 최빈값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합격자들이 어떤 성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학교 추천 자료를 실제로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점을 찍어 봤어요. 이건 이제 그 학교 추천 전형인데요. 전년도 자료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고려대학교. 빨강색이 합격자들의 지금 내신 분포예요. 내신 분포. 그런데 내신이 좋은 학생도 떨어진 사례가 보이죠. 파란색이. 그럼 왜일까요? 네, 학교 추천이나 아니면 면접 자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이제 인터넷으로 올렸잖아요. 뭐 올리지 않은 경우겠죠. 스스로가. 네, 사실 이 고대 같은 경우는요. 수능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기대가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뭐 면접을 갖다 본인 스스로가 안 보러 가는 친구도 많습니다. 네, 뭐 어쨌든 내가 정시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다면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제가 등급대를 보시면 보통 2등급대 밑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물론 학과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 모집 단위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자연을 좀 보겠습니다. 자연 작년도는 경쟁률이 7.8대 1로 제법 높았죠. 자, 그리고 역시 최저 기준은 세계합 6입니다. 인문보다는 하나 더 완화가 됐는데요. 사실은 올해 자연은 상당히 수능에서 좀 유리할 것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쨌든 수학에서의 인문계 자원들이 많이 밑에서 뒷받침을 해주니까 그 학생들의 힘을 얻고 좀 높은 등급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3월 모의평가와 즉 3월 학력평가와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수학 같은 경우가 100이라고 했을 때 100명 중에 약 97, 8% 정도가 자연계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정말 처참하죠.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수능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수학에서 굉장히 인문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워낙에 뉴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면 자연계에서의 세계합 6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에 영향력이 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은 좀 더 전년도에 비해서 교과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그래서 정년도 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이처럼 많은 변화가 있는 수능 체제 변화가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한다면 작년도 저 자료를 보시고 그대로 갖다가 믿고 지원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그래서 특히 자연계의 결과는 좀 많이 좀 낮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결국은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많아지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디에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네, 교과 성적으로 많이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작년도에도 실제로 교과 성적이 참 높았습니다. 그냥 보시면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이 몇이에요? 1.5 정도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1등급과 2등급 사이 1.5에서 쭉 한 금을 수평하게 그려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가끔 보면 저렇게 쭉 떨어져 있는 동떨어지게 나와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뭐 워낙에 그 수능도 수능이지만 서류에서의 또는 면접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경우도 나타나긴 합니다. 특별한 경우도. 자, 계속해서 학업부 수형 보겠습니다. 학업부 수형. 작년에 인문 같은 경우는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저 기준이요. 거의 우리 지금 현재 선발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 거의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의대 빼고요. 의대는 뭐 자연계 쪽이니까. 거의 4개 합 7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인문계에서 지금 이 학업부 수형을 4개 합 7을 만들어놨는데 이건 뭐 추천 전형이 아니니까 졸업생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면접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정이 수능 이후로 미뤄졌잖아. 얘는 미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수능에 대한 강점을 보인 친구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신은 조금 높지 않아요.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한번 보실까요? 합격자들 내신 어떻게 돼? 평균이 2.1이잖아요. 2.1이면 별로 높은 게 아니거든요. 별로 안 높습니다. 그리고 수능 등급이 오히려 더 높아요. 수능은 1.56입니다. 합격자들의 수능이. 그만큼 수능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전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또 인문은 좀 잘 주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문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거의 맞추면 이것도 거의 합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간에 돌고 있는 얘기가 어떤 거죠?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으로 뭐 고대 같은 경우는 좀 가는 경향도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학종에서는 안 그렇고 교과 전형에서는 좀 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만큼 수능에서의 우위에 접해 있다는 점은 상당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학업부 수형 인문. 이건 좀 그래도 아까 그 교과 학교 추천보다는 어때요? 등급이 좀 더 올라가 있죠, 위로.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밑에가 1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1등급, 1.5, 2등급 이런 식인데 쭉 금을 그었다 보면 어때요? 한 2등급 선에서 거의 많이 보이죠. 합격자의 빨간색 동그라미가요. 그래서 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어제 저녁에 제가 밤새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리고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자료인데 어쨌든 보시기에는 이제 이런 게 대학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대학에서 발표는 대학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어디냐면 경희대학교가 이렇게 발표를 하죠. 경희대학교는 이제 옆으로 발표를 하죠. 옆으로 저는 이제 위로 한번 같이 발표를 해봤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요. 어쨌든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보겠습니다. 자연계 11.2대 1이었네요. 자연계. 수능 최저가 역시 4개 합 8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에서도 교과 전형은 좀 바뀌었어요. 사실 제가 교과 전형 아까도 보셨겠지만 교과 전형 올해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 학업부 수형은 배수가 좀 달라졌죠. 작년에 5배수에서 올해는 6배수로 1배수, 1배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원이라든가 또는 최저 맞출 수 있는 그 여부 이런 쪽으로 좀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좀 많이 뽑아놓고 6배수로 뽑아놓고 계속해서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에게 합격권을 주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보세요. 2.12등급이죠. 그리고 수능 등급 1.8 정도 되네요. 훨씬 더 수능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능의 영향이 큰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그래요. 제가 지방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방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고려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 학교 학생들이 쓰기에는 좀 더 너무 넘사벽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넘지 못할 그런 벽이다. 그만큼 내신은 좋으나 수능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서울권 학생들이 그래서 이 내신보다는 수능이 잘 나온다는 그런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고대의 전국 자료보다는 역시 서울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도 고려대학교를 서울 것만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성적만 또 따로따로 해가지고 좌표를 찍어봤는데요. 여전히 서울권 학생들은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수능에서의 큰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인문과 뭐 큰 차이 안 나게 역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다 밑에 쪽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2등급선. 지금 보시면 1.0, 2.5까지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네요. 이제 학업부 수행 같은 경우는 좀 더 평균은 2등급 초반대이지만 3등급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신의 영향도 뭐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내신 영향도 좀 약간은 있지만 큰 더 영향을 주는 건 역시 수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 계열적 합평입니다. 자, 계열적 합평은 사실 이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년도 결과에 대한 그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 좀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이 계열적 합평은 대체적으로 경쟁률을 보시면 높습니다. 16대 1. 그리고 수능체제가 없다는 특징이 있죠. 수능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지원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지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발하고 난 그 뚜껑을 쭉 열어보게 되면 그 일반고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의외로 많지 않죠.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자연에서는 과고 그리고 인문에서는 외고 학생들이 좀 주로 많이 합격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사고 학생도 좀 합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요. 수능 체제가 없다 보니까 물론 내신이 워낙 좋거나 또는 내신보다는 활동 위주로 많이 했던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고 또 많이 합격을 했다라는 점을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연도 비슷합니다. 자, 성균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균관대 학과 모집을 먼저 볼게요. 학과 모집. 지금 이 표는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원자와 합격자를 좀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전년도와 어떻게 달라졌는가 전형 방법이 그런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고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선발을 합니다. 근데 좀 인원이 좀 줄은 건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는 인문계열인데요. 인문계열은 이제 아무래도 캠퍼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그런데 자연계열 중에서도 사범계열만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육과와 컴퓨터교육과가 서울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연계열은 다 수원에 있죠. 성균관대학교는요.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캠퍼스 개념이다라고는 그런 것보다는 같은 학교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와하고 약간 다른 점이 아무래도 이제 학과 모집 그리고 서류 100 수능 최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에 대해서 약간 자유로운 그런 게 좀 보여요. 물론 여전히 성적이 이렇게 뭐 완전히 우수한 애들만 모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약간 분산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좀 고대보다는 훨씬 좀 분산된 그런 느낌이죠. 예, 자연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역시 11.7대의 경쟁률을 또 그대로 유지했고요. 아마 올해도 좀 그 정도의 경쟁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한번. 네, 자연계열 학과 모집. 네. 빨간색 좌표가 합격이라고 했었죠. 보시면은 제법 파란색보다 많이 위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좀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희대학교에서도 미리 봤던 걸 거예요. 경희대학교 자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자료가 빨간색 합격자의 자료가 즉 X와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나오죠. 거기는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열 모집입니다. 계열 모집은 워낙에 그 계열 자체로 많이 모집하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뽑습니다. 여기가 특히나 충원율이 좀 많은 편이에요. 계열 모집. 그래서 계열 모집은 학과 모집보다는 충원율이 좀 더 많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성적 때는 아까 그 학교 추천, 고대 학교 추천과 크게 약간 낮을 뿐이지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대신 학업부 수형보다는 교과 성적에 있어서는 좀 더 높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대 갈 정도의 락이 아니라 고대의 자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균관대 자원이 다르고 합격하는 학생들의 자원이 약간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사실 참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뽑는 인원도 적지만 지금 보시면 처참합니다. 좀 논술 전형은요. 1200 거의 몇 건입니까? 뭐 39건인가요? 그 중에 29건이 합격했으니까 거의 뭐 합격을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논술 전형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시고 뭐 한번 논술은 그냥 로또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실제 됐을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만큼 논술은 아무튼 큰 기대를 가지고 쓰기보다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6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거의 다 줄어들었죠. 이제 6논술을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잘 안 될 건데 좀 분산시켜서 원서를 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6논술로 써가지고 괜히 다 망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좀 건질 수 있는 수시에서 그런 정책을 쓰자라는 거죠. 자, 경희대 보시겠습니다.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 이게 추천 전형이죠. 올해. 이게 작년에 좀 바뀐 게 뭐냐면 작년과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최저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최저가 생겼습니다. 최저가 생겼어요. 그리고 서류도 학생부 100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한다라는 점, 약간 그렇게 달라졌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최저가 있으니까 아마 최저의 영향을 좀 더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조금은. 네.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두 개 합 똑같이 5 정도 되고요. 추천을 받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높지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도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모네상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1단계에서 서류 4배수로 해서 선발을 하고요. 2단계는 똑같습니다. 대신 최저가 또 역시 생겼습니다. 최저가 물론 한시적이긴 합니다. 한시적 올해만 또 역시 그렇게 하고 내년은 또 없어질 텐데요. 아무튼 올해만 약간 다른 전형으로 한번 선발하는 그런 경희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전형 같은 경우는요, 좀 작년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학이 바뀌었어요. 뽑는 선발하는 방법이. 그러면 다른 형태의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가 있는 같은 경우는요, 최저가를 적용하는 그런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을 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은 자연스럽게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는 경희대학교는 경희대학 홈페이지에 전년도 결과가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연도 거의 비슷하죠. 예, 논술, 경희대 논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 논술이 됐건 성균관대 논술이 됐건 논술에 대한 영향력은 뭐 그렇게 영향력이라기보다는 합격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쟁률은 뭐 엄청 높죠. 58대 1이 나왔습니다. 그죠? 최저도 좀 완화됐죠. 2개 합 4에서 2개 합 5로. 그렇게 좀 약간 변화가 됐습니다. 경희대 논술도. 역시 자연도 좀 변화를 줬습니다. 똑같이 논술. 그럼 동국대 보시겠습니다. 동국대는 네, 학교장 추천 전형이 물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형태를 교과로 하되 서류를 40 집어넣어가지고 학종을 병행하는 그러한 또 대학입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도에는 학교장 추천을 했지만 이때는 서류 100을 해가지고 약간 학종처럼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교과 60을 기본으로 달고 나머지 40을 학종처럼 선발하는 그런 약간 독특한 형태로 선발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너무나 교과만 뭐 좋다고 해서 썼다가는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종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지원하면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자연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의 대표적인 두드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전년도 17.6대1입니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에요.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모든 고등학교들이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도 뭐 거의 2.5에서 3배수 정도 똑같이 거의 선발을 하죠. 작년과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합격자들 좀 보겠습니다. 뭐 전 단계 한번 볼까요? 2.45등급 내신 2.45등급이고요. 수능 등급이 3.38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수능보다는 내신의 영향력이 좀 더 크다. 물론 내신도 내신이지만 뭐 활동도 좀 상당히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가끔 보시면 저렇게 점이 4등급대에서 찍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활동들이 워낙 좋은 그런 친구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성적이 좋아도 역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동이 없으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지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드림 전형 자연입니다. 역시 경쟁률이 13.3대 1이네요. 인문보다는 좀 더 낮은 편인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2.45, 즉 2.5등급 정도 내가 평균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실제 볼까요? 네, 1등급, 2등급 2.5에서 쭉 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그보다는 사실은 어때요? 2.5보다 더 낮은 아이들이 더 많긴 많아요. 가끔 위로 이렇게 치솟는 등급들이 점수를 좀 더 많이 평균을 좀 깎아먹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요. 작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부 반영 비율이 좀 더 줄었습니다. 논술 영향을 좀 더 키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이 70%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10% 증가되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거기 합격자들의 성적을 보시게 되면요. 4등급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논술의 영향이 크다. 아무리 학생부 교과를 좀 반영을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종대만 볼게요. 세종대. 자, 세종대를 다른 대학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살펴보면 이게 보면 작년에 5.3대 1의 경쟁률 정도 보였고요. 최저가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올해 생겼습니다. 2개 합 5 정도로. 그러니까 2개 합 5 그러면 사실은 아까 경희대도 2개 합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능 최저가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 수능이 되는 친구들은 이런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또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지역경영선거 전형이 새로 신설된 전형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은 2개 합 6입니다. 자연은 2개 합 6. 그래서 자연보다는 사실은 인문이 좀 더 맞추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연보다는. 창인제 전형이 대표적인 이제 그 세종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15.4대 1 정도 되는데요. 경쟁률이 작년에 똑같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3배수 뽑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30% 2단계에 들어간다는 점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 합격자들의 그 분포를 보니까 어때요? 네, 뭐 거의 밑에서 많이 이것도 합격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인제 전형 굉장히 등급 평균이 2.5잖아요. 그러니까 동국대, 경희대 많이 차이 날까요?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 같이 동급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지방생들이 서울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낮춰가지고 내신이 좋은데도 낮춰서 이 세종대를 쓰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서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연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그 인문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2.7등급 정도 여긴 평균 등급이 합격자의 2.7등급 정도 평균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분포를 보시게 되면 이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좋은 애들은 많이 있죠. 좋은 애들 많이 있지만 가끔 3등급 넘어가는 친구도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은 뭐 작년과 역시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종대는. 근데 여전히 최저가 있습니다. 논술은. 최저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합격자들 분포 보세요. 3.8. 아까 어때요? 동국대보다 더 성적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이다, 나쁜 대학이다 그런 걸 떠나서 지원자들이 어떻게 몰려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좀 더 파악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은 사실 이건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모아놓은 자료를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분석해 드린 건데요. 만약에 집에서 학교나 이런 데에서 개인이 찾아볼 때는요,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좀 만들고 좀 수정하고 이런 작업 좀 거쳤는데, 그 당시가 83일이었다고 합니다. D-Day 83일 수능. 근데 오늘은 80일인가요? 80일 거예요, 아마. 금토 이렇게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80일 정도 남았는데요. 실제 거기 보시게 되면 밑에 전년도 전형 결과자를 보셔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전년도 결과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까지 자료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과를 다 모든 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학교도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는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보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에 가보면 아마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거의 이렇게 공개한 대학이 처음일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유형별로 공개를 한 대학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반고야, 내가 재학하는 학교가, 나는 자사고야,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학교 재직하는 학교와 재학 중인 학교가. 그럴 때는 이 자료를 좀 참고하면 좀 더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뽑아놓고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서류가 좀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들이 좀 더 많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작전을 들어가야 돼요. 지원할 때. 마지막으로 유형호평 잠깐만 분석 한번 해드리고 빨리 끝내드릴게요. 지금 사실 유형호평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물론 7월호평은 끝났지만, 근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중등진학재단연구에 제가 거기도 소속돼서 이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3월과 4월 모의고사 가채점 자료도 충분히 분석을 해봤고, 그 자료를 가지고서 실채점으로 이거 한번 해본 건데요. 실채점에 참여한 학교가 46개 고등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그래서 10,000명이 좀 넘는 자료 가지고 작업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확률 같은 게 수학만 먼저 볼게요. 수학만. 확률과 통계가 굉장히 평균이 낮죠. 미적분에 비해서 거의 10점 이상, 10점이 뭡니까?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려고 하죠. 그냥 그만큼 점수가 많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 학생들이 1등급을 거의 휩쓸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인문계 학생들이 상위권 등급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 제가 전략을 다시 짜라고 그랬잖아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고대는 최저를 맞추면 거의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정을 해봤는데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1등급의 미적분 같은 경우는 87%, 기하가 6%, 근데 확률 같은 경우에 6.13%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것이다. 추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1등급의 숫자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평가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려대학교의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몇 %일까라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인문계열만 볼게요. 인문계열만. 학교 추천 전형 인문계열 보게 되면 세계와 모를 맞출 수 있는 비율이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에 의하면 3.19%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이죠. 그 다음에 학업부 수형 보겠습니다. 학업부 수형. 학업부 수형 보게 되면 4개 합 7을 맞춘 인원이 오히려 2%도 안 됩니다. 그만큼 아주 최저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중앙대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중앙대 약대 같은 경우 특히 약대 올해 처음 선발하는데 약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처음 선발하는데 역시 약대 최저가 상당히 높죠. 근데 맞추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거의 의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장 추천 전형 여기만 잠깐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끝내드릴게요. 사실 올해 좀 주목해야 될 전형 중에 하나가 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중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특히 인문계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고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미리 드렸잖아요. 근데 서울시립대, 중앙대, 홍익대, 인문이 다 세개 합 7이에요. 최저가. 학교에서 가능하면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개 대학을 좀 집중 공략하는 것도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는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자연계열 학생들이 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출 것 같네. 그럼 나 자연으로 가자. 라고 해서 가는 가는 학생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인문계열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학교장 추천 전형, 올해 처음 생긴 이런 전형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내가 최저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한번 수능, 내신에 상관없이, 물론 내신이 상관없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6등급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최저 맞추면 가능성인 50% 이상이 아니라 한 70%, 80%까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과감하게 판단을 해봅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근데 사실 이 마지막 장인 학교장 추천 전형은 꼭 좀 잘 좀 기억하셨다가 올해 지원에 참고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무튼 여기까지인데요. 잘 들으셔서 강의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